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화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탕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간단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당식 정리, 내림차순 정리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동량끼리 계산하는 부분들 그럼 이제 8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가볍게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당식 정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점수 주는 문제니까 확실하게 좀 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합 가르쳐져 있고 제곱합 가르쳐졌을 때 세제곱 계산해달라. 곱셈 공식, 활용식들 연습 좀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부분들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좀 대입을 좀 하면요. 이쪽에 이제 4 마이너스 2AB 처리한 결과 6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B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건가요? 자, 이때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됩니까? 2를 대입해주면 8이 되겠고 이건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8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4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게 한다. 그럼 이제 px라는 부분들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이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몫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0만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손쉬운 방법. 즉 p-1은 0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속어두면서 A 값은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본적인 풀이 원리 형태. 일단은 나누고 몫이 생기는 이런 패턴들은 이런 기본적인 식을 써가면 되죠. 지금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어서 이렇게 좀 썼고요. 자, 이것을 이제 0 만드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요 아이디어.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계산해달라. 복소수 계산 좀 나온 거죠.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BI 나왔을 때 A 값,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는 그렇다 치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 I 세제곱이 이곳에 또 I를 한 번 더 곱하니까 마이너스 I 4제곱이 얼마가 되죠? 1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렇게 규칙이 되는 거죠. 5제곱하게 되면 또다시 I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I하고 I 제곱하고 I 세제곱하고 I 4제곱 이런 부분들 혹시 I 4제곱을 또 1로 좀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1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하게 해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소가 되는 거니까 0이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 또 네 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개수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1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제곱부터 2022개가 있는 거죠. 요 개수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요. 4로 좀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4, 5, 20에다가 그 다음에 이 공수고 이제 2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5, 20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남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에서부터 I의 2021까지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2개가 남으니까 앞에 2개 쓰면 되죠. 1 플러스 I 이렇게. 됐습니까? 남는 부분만 좀 이렇게 점검만 하게 되면 가볍게 처리돼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도 1이고 B 값도 1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더하기 해서 정답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복소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더하기 해주면 또 0 이렇게 되가는 일반적인 이런 규칙들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자, 이 참수하고 직선하고 관계해주게 되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y하고 x 플러스 k y하고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일단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항시켜서 정리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근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 없다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뭐 근과 관련된 거라면 판별식을 써서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처리되니까 좀 부호를 좀 다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3에서 자,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k의 최대값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정수 k의 최대값은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5에서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은 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이제 뭐 같다라고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근 없다 이렇게 해석해가는 절차. 그 다음에 뭐 판별식 써간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와, 식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식 열심히 계산해서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루트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일단은 뭐 고치기를 좀 잘하면 되겠죠. 3i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 여기는 뭐 2루트 2 고쳐주면 되겠고요. 아, 여기는 또 얼마가 되는가요? 12는 3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i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루트 2i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루트 2만 되겠고, 여기는 2루트 2i 이렇게 처리해서 고쳐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좀 전개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2루트 6i가 되겠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i 제곱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래 이거 뭐죠 어이구, 이거 뭡니까 이거 한 번 실수하니까 큰일 나는데요. 2루트 3인데 이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i를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처리되니까 루트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 루트 3 2 루트 2에다가 i를 좀 이렇게 곱하게 하는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한번 미스가 나가지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를 좀 처리해 주고요. 루트 2 약분하면서 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i 해서 i 이렇게 처리되겠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전개해주면서 마이너스 루트 6 i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전개할 때 또 i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6 i 해서 계산해가면 이제 최종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열심히 구한 값에 이제 a, b, 두 값을 또 이제 곱하기 하라고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하고 루트 6하고 이제 곱하기를 해서 마이너스 4 루트 6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요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고치고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산에 의해서 풀이 진행하는 거니까 부호 때문에 좀 이 미스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바르게 풀어가는 방법 i로 고쳐서 풀이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연산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길게 주어졌네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a 플러스 b값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중근,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우선 뭐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 뒤가 이제 2가 됐으니까 짝수 공식 형태를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b 이꼴체로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식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k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는 0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거니까 이걸 좀 뭐 k의 항등식 이렇게 좀 살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형태의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풀이 순서만 조금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개를 하게 되면 k제곱은 좀 소거가 되는 것 같고 2ak에다가 더하기 3 k에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는 이꼴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2a 플러스 3 이꼴체로 이 부분에서 뭐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고, 그 다음 뭐 a제곱 마이너스 b는 이꼴체로 이곳에서 b 값이 뭐 a제곱이니까 4분의 9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9 처리가 되는데 뭐 4로 통분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좀 풀이를 좀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 몇 회분을 좀 다른 학교 걸 좀 이렇게 풀이하다 보게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 모두 출제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뭐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2차 함수가 x축 뭐 이렇게 접한다 이런 표현들 해서 이제 판별식 이렇게 좀 살펴갔을 때 뭐 k 값 관계없이 이런 거 결합해서 k 항등식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이 절차 됐습니까? 아주 좀 대표적인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해야 되겠고요. 학습이 좀 덜 돼 있다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8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 이 점수 최고차가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가겠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글씨가 안 떠지나요? 거리가 8이다 이런 얘기는 뭐 간격이 4, 4 얼마큼 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쪽 좌표가 그러면 2가 되겠고 이쪽 좌표는 좀 마이너스 6이다 해서 근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x축하고 만나는 점. 그렇다는 이야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라면 이 부분들을 달리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방정식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6하고 2가 근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고분 이꼴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저는 좀 이렇게 풀이를 좀 진행했는데 이게 좀 2차 함수 성질에서 뭐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겠고 간격이 4만큼 돼 있으니까 뭐 근두를 알아서 이제 방정식으로 좀 처리해 갔는데 뭐 사실 거리가 뭐 8이다 이런 얘기는 출제자는 그냥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4x 플러스 4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됐을 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결과가 뭐 거리가 8이다 그러니까 8 이런 부분 좀 이용해서 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출제자의 의도 같은데 뭐 그거보다도 뭐 대칭축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근을 좀 이렇게 알아서 더 이렇게 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제가 제시해드린 풀이 이런 걸 좀 참고해가면서 둘 다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2차 방정식 딱 조제인데요. 철수는 C를 좀 잘못 보고 풀었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만 확실한 거니까 이런 건 뭐 근각의 생각이죠. 뭐 두 근의 합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근 나와 있는 부분들을 더하게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영희는 또 B를 좀 잘못 풀어서 그럼 이제 A하고 C 이 부분만 좀 명확한 건데 그렇다면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A분의 C 이 부분은 이제 B하고 관련이 없는 거겠고 실질적으로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실제 이 방정식의 두 근 아이고 이런 걸 구하라 뭐 그렇다면 뭐 방정식 자체는 알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대입해서 이제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또 마이너스 5 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하면 이제 26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방정식 중에 뭐 하나를 좀 문자를 하나를 좀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A, B를 아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좀 알 수 있겠다. 됐습니까? B를 좀 잘 모르더라도 A, C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의 곱 이렇게 이런 부분 알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문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 인수분해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잘 살펴보니까 문자가 A, B, C 세 문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문자니까 이거 복잡한 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죠. A 3차, C 3차, B는 2차. B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B 제곱 들어간 부분들 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네요.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A 세제곱 그러면 이제 뭐 A 제곱 C 그 다음에 A
C 제곱 그다음에 C 세제곱은 제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건 뭐 두 개씩 좀 짝지으면은 A 제곱에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겠고 C 제곱에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A 더하기 C가 뭐 전체적으로 다 공통으로 좀 처리가 되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쪽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먼저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게 빼기 B 제곱이 좀 이쁘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A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변 길이 합해서 0이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즉 B 제곱은 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직각삼각형 때 이루어지는 뭐 피타고라스가 되겠죠.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스타트 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주어진 식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여러 개 복잡한 식 이렇게 된 거죠. 뭐 복잡한 식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런 관점이요.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프리 스타트가 잘 되니까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프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식 fx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분식을 좀 쓰는 거죠.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이론이니까 3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r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x fx는 뭐 새로운 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x fx로 좀 새로운 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열심히 x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3x-1 qx 되겠고 r 곱하기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좀 x-3분의 1로 나눈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3x-라고 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x-3분의 1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3을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요거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또 나누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r에 그러면 x-3분의 1 더하기 3분의 r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r 플러스 3분의 r 해서 이제 소거되는 형태로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3분의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3x 플러스 qx가 있고요. 여기 부분들도 이렇게 x-3분의 1이 이제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3분의 r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몫이 되겠고 뒤에 해서 남는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됐습니까? 이때 이제 몫하고 나머지를 또 이제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이 두 개의 값들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x의 qx에다가 r에다가 3분의 r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3분의 4r입니다. 라고 해서 몫하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한 결과 부분들이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값이 되는가요? 3x, qx, 3분의 4r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되셨죠? 뭐 식변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일단은 뭐 가장 기본 써가는 부분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곳에다 뭐 곱하기 한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은 두려움 없이 그냥 쭉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x-1하고 x-3분의 1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빨리 좀 캐치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3 이렇게 좀 튀어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 이 뒤 부분들 좀 나누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리 이렇게 해가는 절차니까 뭐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 좀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식별하는 부분이 여기가 좀 사실 키포인트가 되는 줄이니까 요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충분히 좀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어찌 생각하면 뭐 간단한 식정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니까 연습장 펴놓고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이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두 근의 합이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좀 적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k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3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3을 좀 약분하게 되니까 k값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k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처음부터 좀 틀렸는데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자체가 k값이 마이너스 2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뭐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그럼 두 근의 곱을 해주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도 또 뭡니까? 또 잘못됐나요? 와, 이렇게 돼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 판별식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을 알아보니까 9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큰 부분들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 부분 좀 맞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두근의 합, 곱, 두근의 합, 곱 이 부분들 뭐 근거계술 관계에서 뭐 당연히 우리가 좀 학습되어 있어야 될 그런 기본 항목이죠. 이렇게 된 부분들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 너무나 기본적인 항목 부분에서 아이쿠 이런 이 지금 문제가 좀 잘못돼서 뭐 가볍게 이제 기억 니은이 잘못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뭐 한 번씩 알아보는 부분들이 디귿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x축하고 뭐 근 자체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부분들 당연히 판별식 조사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화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당식을 인수분해야 했더니 이렇게 2차 곱하기 2차 여기 이제 1차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뭐 조립제법이나 이런 거 쓰면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좀 잘 관찰해 봐야 되는데 x 4제곱 4x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부터 좀 알아봐야 된다면 4x 제곱이 완전 제곱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 그렇다면 2x 제곱이 남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요거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2x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제곱 형태가 되겠고 요 부분들은 뭐 2를 공통 끄집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같아지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시 a로 치환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1, 1에다가 2, 4, 8에다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야 이제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그래서 a-2 부분들을 하고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원상복귀 해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2 부분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인수분해가 드디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는데 2-2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계산 결과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문제 주어진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패턴들을 보고 우리가 조금 정상적으로 뭐 우리가 뭐 조립제법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입니다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주어진 식 좀 잘 관찰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 모양들이 보여간다는 사실들이 이 문제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뭐 도저히 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래도 뭐 이게 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뭐 다른 방법들보다는 이렇게 완전 지급식 되는 그런 요소 위에는 다른 게 좀 잘 안 보이니까요. 일단은 제가 좀 제시해 드린 방법으로 일단은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꼭지점의 x좌표 이 부분들이 뭐 여기서 곧바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2다라는 얘기는 a 값이 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주면 뭐 같다라고 푸는 거잖아요. x제곱 a 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 정리 x제곱 마이너스 3x b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9 마이너스 4배 b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b는 이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더하기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4분의 17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AB에 대해서 AB를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면 AB 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4분의 17을 좀 곱하기 해가는 거니까 좀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7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참수 뭐 대칭 쭉 알아가서 뭐 문자 하나 이렇게 가볍게 찾아가는 그런 요소고 그 다음에는 이 참수하고 직선하고 관계하면 같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듣는 얘기는 뭐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 이론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알려진 풀어야 되는 조건들이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방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제공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고분은 됐군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써야 되는데 x-1의 제곱에 x-3 몫을 쓰고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인 뭐 ax 플러스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이건 이제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rx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제 2차로 나눴을 때에는 정보를 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지수 3개에서 이제 2개 해결하고 x-3에서 또 하나 해결해 가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0되는 숫자 대입한다라고 처리했을 때는 뭐 정보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좀 잘 이용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써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로 나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 처리된 거니까 이렇게 x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뭐 제곱차 개수가 a니까 몫이 a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써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f3 이런 부분들은요. 앞에 부분 0이니까 뒤에다는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집어넣으면 2제곱이니까 4a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5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때 이제 나머지가 이제 13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a는 8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2입니다 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rx 자체가 a 값이 2였으니까 x-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r2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전개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이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계산표가 6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뭐 2차 부분들 더 이상 뭐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이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풀이 진행하게 되면 이제 미지수가 3개라는 사실이겠고 이곳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0되는 그거에서 이제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관계식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주어진 식 이걸 좀 어떻게 이용하느냐. 직접 나누기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몫이 a가 이렇게 생기겠고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쓰는 형태에서 식을 이렇게 좀 변형한다는 이 사실 거듭거듭 강조해야 될 이 문제 패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또 문제풀이를 좀 이렇게 진행해 보다 보면 출제 빈도가 또 매우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를 삼아서 공부를 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와, 이게 또 뭔가요? 장난이 아닌데요? 주어진 부분 보니까 그래도 좀 특징을 좀 살피면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잠시 이렇게 a라는 부분으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x 범위 주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어진 식은 또 a로 가야 되는 거니까 2번 해야 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해서 좀 a의 범위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이제 일부를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되게 되면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겠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4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A값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이렇게 좀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꼭지점의 A 좌표는 역시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면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처리될 때 요 간격은 이게 좀 더 먼 거죠. 이게 간격이 이제 마이너스 5, 간격이 5가 되겠고 간격이 4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값 나오겠으니까 대입을 좀 해볼까요? 16에다가 32 플러스 16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 숫자가 좀 커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는 좀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부분은 얼마일까? 48에 49가 되어 있었나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곱하기 하라 49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정답 마이너스 49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 이거 되셨죠?
자, 좀 만만치 않은데요. 실은 이게 뭐 사실은 이제 2학기 과정에 함수 파트에서 뭐 합성함수라는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 1학기 과정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모양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잠시 A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자, 그런데 X 범위에서 곧바로 구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A 범위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니까 먼저 이쪽에서 범위를 좀 구해야 되겠죠. A 값의 범위.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X좌표에서 찾고 제한 변역 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A 범위 표시하고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뭐 최대 최소를 이제 2번 구해가는 그런 절차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좀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x값이 1보다 큰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풀면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네요. 2분의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1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1이 이제 이쪽에 있는지 1이 이쪽에 있는지 이런 걸 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범위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처리된다면 k 값이 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형태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최대 값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조진식에 2분의 k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더하기 2분의 k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4분의 k 제곱 플러스 1이 3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k 제곱은 얼마가 되는가요? 8 이렇게 처리돼서 k 값은 2루트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는 뭐 최대값 1보다 큰 곳에서 풀면 1을 좀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k 이렇게 나오는데 k 값이 3이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고. 자, 근데 이렇게 좀 풀이를 했는데 k 값이 2보다 작은 상태에서 k 값 3 나오니까 이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좌측에서 풀었던 이 부분들 2루트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칭 쪽에 따라서 좀 나눠서 풀이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풀이합니다. 라는 사실 자체만 기억하게 되면 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스스로 좀 나눠야 된다, 나눠 풀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니까 이 정도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밑변 길이 높이 주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천을 직사각형 모양을 자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넓이가 좀 최대가 되도록 자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면 절반 부분들이니까 뭐 9, 그럼 여기에 8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게 좀 절반만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에다가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곳에다가 좀 이렇게 잘라져 있는 모양. x 이렇게 찾아되면 여기도 x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왜 이러죠? 아이고, 여기가 x가 되니까 이 아랫부분은 이제 8-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직사각형 모양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가 2x, 세로 길이가 8-x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식이다 라고 해서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처리되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 함수 이렇게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처리해주니까 x값이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4를 집어넣을 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 넓이를 또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를 좀 대입해야 되겠군요. 4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습니까? 8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32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도형 모양 자체 길이 16 되어 있는데 절반만 딱 잘라보면 2등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절반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8대8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이렇게 해서 금방 b가 나오죠. 그래서 아랫부분들이 8-x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해서 넓이식을 세워가는 과정. 됐습니까? 식만 세우게 되면 뭐 이차함수식 자체가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식 세워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3차식을 x에 대한 2차식 fx로 나누게 됐을 때 나머지를 gx라고 한다.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인 gx는 이건 뭐 1차식이 되겠죠. 1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식을 이번엔 gx, 요거 이제 1차로 나누는 거거든요. 1차로 나누는 나머지다. 라고 하지만 요 부분들이 지금 상수항이 되어야 되는데 식이 좀 화려하게 써 있습니다. 호호.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fx는 2차 부분인데 이게 좀 2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fx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차 부분들 다 소화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돼 있어요. 지금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c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이구 요거 좀 나누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직접 나누기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1, 3, 4, 2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누기를 하게 되게 되면 1, 2, c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니까 1, 2, c 처리해주니까 1, 4-c 되겠고 또 1이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1, 2, c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또 빼기를 해주니까 2-c, 2-c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이 부분들을요 fx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1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 다시 쓰게 되면 2-c에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아,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gx 이런 형태의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주어진 식 gx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죠? 문제에서 좀 gx로 나눈다라고 됐으니까 주어진 식을 요걸 그럼 아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에다가 더하기 2-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좀 소거돼서 됐습니까? 그러면 나눠 떨어져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마이너스를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1-3 굴레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처리돼서 이게 좀 0 되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 형태.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상수항 파트 부분들이 이걸 나눴을 때 이게 부분이 이게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와, 여기 C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fx 자체는 그럼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 C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rx라고 보면 안 되고 gx라고 되는 거죠. gx 파트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이제 c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니까 3의 x 플러스 1이라고 봐야 완벽하게 좀 gx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곳에서 g2를 구하라 그러면 2를 좀 대입하니까 3 곱하기 3에서 결과 9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인수분해 되는 줄 알았으면 더 쉽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이렇게 좀 주어진 식 부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처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결국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상수항이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부터 fx 모양 일부분 걸 좀 잡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나누기에서 나온 식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이쁘게 좀 쓰고요. 그걸 좀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나눠 떨어지는 사실을 아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이 부분의 상수항 부분들이 0이 된다라는 사실에서 뭐 c까지 결정해서 fx를 알아가는 과정 됐습니까? 절차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밟지 않으면 이게 좀 만만치 않게 좀 살짝 좀 어려운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 연습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 준비되죠. 써가면서 메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참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가르쳐줬고 y축과 만나는 점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프를 그러면 대략 그려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하고 3 만나는데 y축을 또 만나야 되려면 뭐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략 그려가라 이런 뜻인가요? 됐죠? 표시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1,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식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fx 뭐 최고차 모른다라고 해주고 x축 만나는 부분이니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처리해서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요. 뭐 f형 이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a 처리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해서 a 값은 4에서 구하게 되면 fx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좀 완성하겠습니다.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요? 최소값 물어봤습니까? 그럼 꼭 시점 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죠. 꼭 시점의 x좌표는 두말할 이유 없이 x값이 1이 되는 거겠고 f2를 좀 구하게 되면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다가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값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6 이렇게 좀 답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 참수 꼭지점에서 되는 거니까 사실 x축 만나는 거 보게 되면 꼭지점 잡히는 당연히 둘의 이제 중점 부분이니까 1 되는 부분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식 맞는 곳에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해더라도 1 나오는 부분들 너무나 또 당연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0번 화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이해야 될 좋은 문제들이 보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화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